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감사 공식 일정은 지난주로 끝났지만 이른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상대로 어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글 5만 6천 건 가운데 2,200여 건만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했고,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된 22명 가운데 우선 7명을 검찰에 보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외부 조력자에게 활동비로 11개월 동안 총 3천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자,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 몇 시에 끝났습니까? 어제 7시. 비교적 일찍 끝났네요. 오래 한 겁니다. 그래요? 네. 어제 끝난 뒤에 비공개 국감 내용 브리핑하면서 잠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제요? 네. 어제 국정원장이 5만 5천 건 댓글 중에서 2만 건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정문원 의원도 2만 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이 됐고요. 네.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가 아니다. 정 간사 그것이 잘못된 기록이다. 네. 이렇게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옥신각신을 했어요. 예. 그러면 좋다. 누가 맞는지 가서 속기록 확인하자. 그랬더니 여기 제가 속기록 가지고 나왔는데 제 말이 맞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재준 똑같이 읽습니다. 그 부분도 통보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그중에 2만여 건이 저희들 직원 계정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속기록을 딱 이제 확인하니까 남재준 원장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재준 원장이 이제 이 말을 하니까 2만 건이 국정원 직원 것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차장이 이제 보충 답변에서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5만 5천 건 중에서 2,300건 2,233건이 아니라 2,300건이라고 한 겁니다. 네. 2,300건은 국정원 직원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2만 5천 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2만 6천 건은 아직 잘 모릅니다.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국정원장도 나중에 수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최종 답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브리핑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남재준 원장이 답변을 나중에 바꿔서 문제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공식적으로 국정원이 시인하고 있는 건수는 2,300건이고요. 2,300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300건이라는 것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윗글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성한 트윗글들 중에서 대선 개입 또는 정치 개입과 관련된 글들입니까? 일단 5만 5천 건 검찰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인정한 것이고요. 네. 그 중에서 국정원 주장은 2,300건 중에서 130건 정도가 선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직 확인 안 했다는 2만 6천 건은 계속 찾아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브리핑 수정 정정하면서 2차 브리핑을 하면서 네. 제 느낌은 얘기했습니다. 남재준 원장의 첫 번째 발언이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과거에 했던 그 수치에 맞춰서 다시 고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현장의 느낌을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튼 속기록에는 2만 건으로 답한 것으로 정확히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첫 발언이. 예.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22명 모두를 국정원 직원으로. 예, 22명이 다 국정원 직원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보도에 약간 오해가 있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예.
22명이 국정원 직원은 맞고 그중에 7명을 1차로 검찰 소환에 응하도록 하겠다. 네. 이것이고요. 나머지 직원들도 이제 소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검찰이 부르면. 네. 그리고 이제 209개 개정 그거는 확인 중에 있다. 그 22명 국정원 직원의 개정인지 아닌지 네.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국정원에서 확인 중에 있다. 이 말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국가기밀사항이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부분도 사실상 NC, ND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렇다라고 예. 이제 속으로 짐작하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국정원이 아니라고 했던 25,000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가운데요. 그 혼자 15,000여 건을 올린 KKJ0588 네. 이 계정이 포함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거 제가 물었는데요. KKJ0588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 네. 맞지 않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느냐? 네. 다른 그 정보위 회의와 다르다. 위증을 하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 잘 생각해서 말씀하시라. 라고 제가 약간 엄포를 놨더니 뭐라고 이제 꼬리를 내렸냐면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그 정 의원님 발언이 그런 뜻이었군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이게 도대체 정 의원이 하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국정원장이 했다는 얘기인지. 저는 코렉트하게 브리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KKJ0588이라는 그분 스스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국정원장이 나도 아닌 것으로 믿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는 그 KKJ0588이 뭐 박사모 수원 지회장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런 직도 유지한 것은 사실인가요? 그거는 어제 확인을 제가 안 했고요. 네. 이제 저도 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어제 그 마지막 답변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네.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도 자신 없는 답변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김하영 씨의 댓글 알바였던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분은 뭐 외부 조력자 PA로 뭐 확인된 거고요.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PA는 없습니까? 어제 확인한 것은 그 이모 씨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처음 경찰 수사 단계부터 9,234만 원이 지급됐다. 그리고 네. 파트장인 국정원 직원이 전결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정원은 계속 지금 발뺌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추궁을 했어요. 제가 야당 간사하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국정원 심리전단 작년 예산 150억 중에서 장비를 구입했다. 하드웨어 네. 측면을 구입했다는 것이 이제 60억이고 나머지 90억이 해명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그랬어요. 국민의 혈세인데 예산결산 소위원장이 90억의 용처를 모르면서 예산결산을 결산감사를 승인해줘야 되겠느냐. 난 도저히 못하겠다. 예. 그런데 이 90억 중에 그 댓글 알바 이모 씨에 대한 9,234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얘기해라. 네.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정원장이 말한 것이 아니라 심리전단이 소속됐던 제3차장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예. 김기석 3차장이 그래요. 의원님 9,234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280만 원씩 11개월 동안 지급했고요. 그것은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다른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잘 됐구나, 드디어 처음으로 시인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걸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김 3차장은 그 이종명 3차장 후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9천만 원대였는데 네. 일단 일부지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셈이고 처음인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국정원 예산으로 댓글 알바비를 지원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다. 네. 다른 특수활동비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댓글 알바가 그러면 지금 한 명 것이 그런 건데 네.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 주장처럼 3,080만 원이라 할지라도 10명이면 3억 8천만 원, 네. 100명이면 38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이모 씨라고 있어요. 파트장. 네. 도 이 부분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사와 재판에 상당히 이 부분이 범죄를 입증하는 데는 좀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국정원 활동비에서 지출이 됐다는 거면은 이게 용처를 알 수 없는 그 예비비, 우리 국가 예산 가운데 예비비 거기 돈으로 나간 건가요? 근데 이제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국정원 예산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절반쯤은 국정원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또 절반쯤은 다른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쳐서 국정원이 이제 1년 예산을 잡혀서 쓰는 건데 그것이 원래 국정원 예산에서 집행됐는지 네. 아니면 숨겨진 예산에서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국군 사이버 사령부와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밝혀졌습니까?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이 긴밀한 협조 관계다라는 네. 것은 그냥 선선히 쿨하게요. 인정했고요. 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들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요. 정보 활동. 이게 네. 이제 사이버 사령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행정 부처에도 기밀 활동이 있습니다. 8개 부처에 걸쳐 있는데요. 그 예산 편성권을 국정원이 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개 부서의 정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국정원이 통제한다. 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회계 감사를 합니다.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2011년부터 독자 예산을 받았는데 30억, 42억, 50억인가요? 50, 예. 네, 52억인가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줬고, 그리고 회계 감사를 올해도 6월 7일, 13일 이틀간 해서 예산 이르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이미 했죠. 거기에다가 사이버 사령부 직원 현재까지는 소수입니다만 뭐 8명, 5명, 3명을 네. 심리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불러와서 교육을 시켰다. 국정원에서 시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긴밀한 협조, 은밀한 연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김민기 의원이 예산 편성권과 회계 감사권을 가졌다는 것은 실제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지휘 통제권과 예산 편성 회계권은 회계 감사권은 별개의 것입니다. 네. 라고 답변했죠. 네.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그 사이버 사령부 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없다. 국방부에서 편성되는 국방비로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 예산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뿐이다. 이건 거짓말입니까? 김민석 대변인의 말도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네. 약간 복잡한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갤럭시 탭에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진성준 의원의 질의응답을 제가 녹화를 떠서 갔어요. 예.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묻냐면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는 국방 예산으로 지출하지만 사업비는 국정원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라고 물으니 옥도경 사령관이 맞습니다. 인건비는 국방 예산이고 사업비는 국정원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쥐고 있고 국정원장한테 이제 질의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걸 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옥도경 사령관이 위증한 겁니까? 아닙니까? 네. 그 말만 답변하십시오. 그랬더니 답변을 못해요.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보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감사한다는 것은 지원하는 겁니까? 안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원래 정보 예산이라는 게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국정원 예산에서 떼서 준 건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받을 때 네. 각 정보 부처에서는 정보 편성을 못 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 부처는 얼마, 정보 예산 이렇게 해서 요런 걸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변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일부 맞고 일부 틀린 거죠. 그때 이미 그 수치 뭐 30억, 40억, 50억 해마다 네. 그런 돈이 지원됐다, 뭐 편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의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뭘 물어보는지 A를 물어보는데 네. A에 대해서는 답 안 하고 B를 답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제가 잠깐 좀 헷갈려. 밖에 지금 정봉주 의원하고 지금 손을 들다가 다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그 예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당시에는 네네. 이미 그 민주당을 통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대변인의 논평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평을 낸 의도는 네.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관계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논평을 낸 건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 정보 관련 예산 편성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해준 것이죠. 편성을 해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김하영 씨하고요. 그리고 또 이종명 전 3차장을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 돈을 걷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강제성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실질적 강제다. 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돈을 각출해서, 댓글 사건과 관련인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뭐라고 논평이 즉각 나왔냐면, 날조됐다. 정청래 의원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까지 올렸어요. 네. 정청래에 대해서 뭐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여기는 국감장입니다. 위증하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근거와 제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남재준 원장 그 모금에 동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123차장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기조실장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정원장부터 차장, 기조실장까지 다 냈는데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은 이거 안 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냈다면 그게 강제성 아닙니까? 그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강제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정원 직원들은 월급을 2번 받는다. 예. 명세서로 받고 월초에 월초비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다. 그 현금으로 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인을 한 것이고, 시인하면서 말한 것이 십시일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정한 거죠. 누가 먼저 내자 했는지 그런 내용은 안 나온 거죠? 그건 이제 구체적인 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하고, 내부 인트라망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제안자가 고위직입니까? 네, 고위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먼저 냈다고 말씀하셨던 그분들 중에 한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정원 답변 태도가 좀 바뀐 건가요? 어제 그 국정감사 끝나고 네. 뭔가 시인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국정원의 태도가 바뀐 것인가 이런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정보위 회의가 끝나고 이제 양당 간사가 브리핑을 하는데 그 브리핑은 제가 드라이하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고. 왜 그러냐면 저의 논평이 들어가면 이게 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이 또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하는데요. 오늘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몇 가지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황 증거상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봤을 때 상황 2가 됐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 인정 안 하면 더 불리하겠다라는 객관적 정세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정했다 이렇게 하나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어제 큰 흐름이 원세훈 원장에 대한 선긋기가 시작됐다. 네. 원세훈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이 공식적인 문서에 원세훈 전 원장의 인사 독점권이 심했다. 그리고 인사권을 사유화했다. 네.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비판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원장이 퇴임 직전에 본인의 측근 2명을 특진시켰거든요. 네. 이 사람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정에서도 질의 과정에서도 그 특진시킨 그 2사람이 인사전행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파면했다. 2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입니다. 측근을 특진시킨 경우가 2명이고요. 네. 그 2명을 다 파면시켰다. 파면시켰는데 명분은 인사전행이 심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당 모 의원이 그분을 왜 파면시켰냐고 막 따지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정원이 정부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네. 왜 잘랐는지를 모르면 무조건 이 사람을 파면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질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었고 원래 잘못된 특진 인사였고 이분 2분이 지금 남재준 원장에게서는 이렇게 인사전행이 심했기 때문에 파면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을 추궁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어제 보도를 보니까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야 정쟁의 절정이다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문화일보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분위기가 혹시 이렇게 정쟁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사안들이 그런 분위기가 어제 있었습니까? 국정원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랬습니까? 네네. 그 한 사례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례요? 그 국정감사장 안에서 네. 여야 의원들이 아주 치열하게 주고받았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는 없는 것을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보도를 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제 고성도 전혀 없었고 예. 그리고 차분한 가운데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정보위 위원들이 숫자가 6대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상임위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또 보충 질의, 추가 질의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네.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남재준 원장이 이제 이렇게 뒷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국회와 긴밀하게 이제 소통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에서 다 거부했다. 서로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어찌됐든 국회와 국정원이 소통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우니 이 국정원 사건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소통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본인도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은 맞다 이렇게 봐요. 뭐냐면 국회에 일절 출입도 못하고 국정원 저도 그렇습니다. 국정원 간부들이 보자고 그러거나 그러면 저는 일제 지금까지 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답답했지만 국정원도 좀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인들 사람 사는 사회인데 서로 이렇게 협조관계라든가 예를 들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답답함은 좀 본인들도 있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해임 대상이죠. 어제 전병헌 이제 원내대표도 정보위원인데 여러 가지 쭉 이제 근거를 대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국정감사 일정이 아직 남아 있나요? 오늘 국방부 정보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무사 오늘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경찰청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국방부 정보본부에서는 비슷한 활동을 하지 않았나요? 원래 사이버사령부가 정보본부 예하부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독립부대로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 다시 재편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물어볼 예정이고 오후에 기무사령부를 네. 또 가는데 이게 지금 전례 없이 6개월 만에 지금 장경욱 사령관이 시쳇말로 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물어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을 여쭤볼 수가 없겠군요. 하여튼 상세한 설명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또 많은 내용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